한국이 세계적으로 남다른 것이 좀 많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것이 한국의 기후죠. 기후가 여러 가지 하는데 한국은 계절풍이 있고 동안기후, 대륙성 기후, 사만사원, 여기다가 사계절이 있고 고온다습하다 뭐 이런 게 줄줄이 있어갖고 이거는 사실 초등학교서부터 그냥 줄줄이 외우고 있는 내용이죠. 그럼 계절풍이 뭐냐? 겨울 시베리아서부터 차고 건조한 북풍이 내려와갖고 저온저습, 여름에는 태평양서부터 덥고 습기가 많은 바람이 불어와갖고 무덥고 비가 많이 내려요. 고온다습입니다. 여기에 동안기후라는 거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 해안의 온대 지방에 있는데 이것이 아주 특별한 기후를 만드는데 내용은 계절풍 기후와 유사하는데 연교차가 크다는 겁니다. 대륙성 기후는 또 똑같은 소리인데 일교차, 연교차가 크고요. 거기다가 너무나 잘 알려진 것이 사만사원인데 겨울에 시베리아 고기압은 대체로 7일을 주기로 해서 변화를 오는데 3일은 아주 춥고 4일은 따뜻하다. 여기에다가 한국이 세계에서 자랑하는 게 뭡니까? 사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사계절이 있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 특별한 거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불쾌지수가 있다는 겁니다. 불쾌지수는 1957년에 톰 박사가 날씨에 따라서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가 있는데 이걸 기온과 습도를 이용해서 이제 수치로 나타냈어요. 75%에서 80%면 약 반이 짜증을 내고 80% 이상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이 불쾌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름에 80 이상 족족 올라가는 겁니다. 현재는 한국의 기후가 변화해갖고 불쾌지수가 거의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좌우간 불쾌지수는 중국의 동부, 또 일본 일부, 미국 서부와 한국 등 아주 특수한 지역에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이와 같이 다른 나라와 다른 그 무엇이 있다는 거는 그 무엇이 있는 거죠. 그럼 그 무엇이 뭐냐 하는데 놀랍게도 한여름에 얼음이 얼고 냉풍이 쌩쌩 오는 겁니다. 이것이 얼음골, 얼음골, 풍열, 빈열 의미하는데 겨울에는 이걸 거꾸로 해갖고 훈풍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한여름 얼음, 겨울에 훈풍 나오는 건 세계적으로 극히 희귀한 현상이라는 거죠. 일제강점기인 1926년 동아일보사가 한국 전역에 있는 얼음골 풍열이라고 그랬는데 무려 149개의 지점을 정식을 했어요. 이것을 근거로 해갖고 2013년 산림청하고 국립수목원이 연계를 해갖고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25개 얼음골을 확인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의문점이 생기죠. 도대체 얼음골은 뭐냐? 두 번째로는 나도 좀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뭘 좀 알아야죠. 그 정보가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얼음골이 뭐냐? 얼음골은 연중 기온이 가장 높은 무더위 때 얼음 생기는 골짜기다. 이건 이 말은 무슨 소린지는 모르겠는데 대체로 산기슭에 우측처럼 너덜이 있는 현상된 데에서 얼음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우측에 보이는 것은 너덜은 한국에서 흔히 보이는데 보통 20-30cm의 모난 형태의 작은 화산암이 산 기슭에 쌓인 것을 막았고 얼핏 보면 산사태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산사태가 아니고 약 10만 년 전서부터 1만 년 전에 빙하기의 기후 조건에 의해서 돌들이 자글자글 잘라져 갖고 달로 내려온 곳을 말하는데 아주 작은 거는 수 밀리미터부터 수 미터 되는 그런 커다란 돌도 내려오는데 대체로 60에서 1m 정도의 크기입니다.
자, 그러면 얼음골은 그렇다고 치고 얼음굴은 뭐냐? 요것도 같은 내용인데 비탈 언덕 지하에 생성된 동굴인데 여름의 경우 외기온은 높지만 굴 내부의 공기는 차갑고 어쩌고 저쩌고 이래갖고 시원하는데 저기 사진에 보시는 경북 의성군 빙계계곡의 빙열 얼음굴로 들어가면 1분도 못 견딥니다. 그냥 으들으들 떨다가 나오는데 요것을 이제 열 다이오드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풍열이라고 그러는데 높은 산등성 또는 산기슭에서 시원한 바람이 분다. 밑에 사진을 보면 여기서 냉기가 흘러오는 모습을 그냥 한여름에서 볼 수 있다는 건데, 자,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는 곳이란 물이 안 차갑고 백입니까? 이것을 이제 냉천이라고 그러죠. 얼음골 또는 얼음굴 지형 아래에 흐르는 물인데 이런 곳일수록 광물질이 많아서 보약으로 불리며 한국 사람들이 약수 찾아다니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아래 사진은 대구광역시의 비술산의 냉천인데 4월 22일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빵빵 있습니다. 얼음골의 간판 스타인 밀양시 얼음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의 얼음골은 남다른 것이 더울수록 결빙이 더 잘 된대요. 이게 잘 아시겠지만 겨울이 지나면 산간지대에도 얼음이 없는데 이게 여름철 30도가 넘는 무더울 때에서 그냥 얼음이 아래와처럼 박박 언대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면 얼음골의 주변 날씨가 더울수록 더 차갑다.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랬는데 일본에도 이런 게 있는데 풍열로 보는 동열이 있다고 그래요. 후지산에. 그랬는데 여기는 여름과 겨울에도 얼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밀양시의 관광 안내서에는 뭐라고 써있느냐? 약 3,000평쯤 되는 돌밭에는 해마다 6월 중순서부터 바우 틈새에서 얼음이 얼기 시작하여 더위가 심할수록 얼음이 더욱 많아지는데 삼복더위의 한창일 때 절정을 이룬다. 참 놀라운 얘기죠. 반대로 가을철에 접어들면서부터 얼음이 녹기 시작하여 겨울철에는 바위 틈에서 얼음 대신 더운 김이 솔솔 올라오는다. 그렇기 때문에 계곡을 흐르는 물도 얼지 않는다. 이와 같이 되는 이유는 주변의 지형 때문인데 돌밭과 계곡을 중심으로 삼면이 깎아지른 듯 둘러싸인 절벽으로 그 높이가 수십 미터 이른다. 일명 병풍바위라고 한다. 자, 이런데 사실 얼음골을 방문한다고 그래갖고 얼음을 직접 보는 것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얼음골 자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하고 연구용 시설이 그냥 쫘르륵 있어서 소위 접근금지예요. 그런데 행운이 있으면 철책 밖에서도 얼음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제가 아래 사진을 찍은 겁니다. 디카를 철망 안으로 넣어갖고 찍었는데 글쎄 저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같이 간 사람이 야, 이 박사 행운이네 그런 얘기도 해갔는데 좌우간 밀양이고 어디서든지 가서 삼복더위에 저 얼음을 갖다가 바로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잔잔한 감동을 안 주겠습니까? 자, 이랬는데 이것이 그저 한국 사람만 이렇게 놀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얼음골이 세계의 주목을 받아갖고 일본의 후지 TV에서 이것을 이제 촬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얼음골에는 얼음이 세 가지가 있다. 가장 바깥쪽 얼음, 투명하지 않은 눈이 얼음 듯한 뿌연 형태다. 이것만 말 되죠. 두 번째는 고드름 같은 투명하고 큰 얼음이 생기는데 이게 놀라운 것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자라는 역고드름입니다. 바로 아래와 같이 밑에서부터 고드름이 올라가는데 이것은 위에서 녹아 떨어지는 물이 아래쪽에 차가운 공기와 만나 얼기 때문이다 그러는데 이 얼음골 아니라 철원의 고대산도 아주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안쪽에 지표면에 물방울이 떨어진 듯한 작은 구 모양이 생긴다. 자, 이러면 요게 도대체 이제 어떻게 되냐?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림과 마찬가지로 하부 지하수를 흐르는 포화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공국을 메우는 부식도 사이로 지하수가 스며있는 모간대 중간입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해갖고 비포화대가 있다 이러는데 이 너덜 하부에 지하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섭씨 14도의 지하수가 너덜을 통과하신 섭씨 8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도 온도가 팍팍 떨어진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계곡에 물이 그냥 평균 12도에서 14도 해갖고 여기에 얼음골을 시래빙곡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자, 이래갖고 얼음골이 원리는 뭐냐, 얼음골이 여러 군데 있는데 대체로 너덜지대다. 이와 같이 돌로 돼 있는데 이 너덜지대에서 놀라운 거는 이게 돌들이 이렇게 쭉 쌓여있으니까 중간 지역이고 이런 데에 공극이 많아갖고 넓은 지하 공간들이 생길 수가 있답니다. 여기에서 겨울 동안 천냉기가 쌩쌩 저장이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너무나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 밀양얼음골의 특이한 지형입니다. 밀양얼음골은 동쪽, 서쪽, 남쪽인 절벽으로 가려져 있고 북쪽만 오픈이 돼 있어 동일 위도상 평지에 비해 일사량이 매우 적는데 30% 정도만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얼음골 경사 30도일 때 남쪽 절벽에서 수평거리 500m까지 가을봄 동안 햇빛 볼 생각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너덜이 냉장고의 냉동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밀양의 얼음골의 위치가 또 신통해요. 사방 산에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으로 들어온 한량한 공기가 외부로 잘 빠지지 못한다. 뭐 온난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뭐 어려운 얘기가 많이 저기하지만 밀양 얼음골의 단면도 이렇게 보면 열분리 현상이 생긴답니다. 이게 저 변희룡 박사가 연구한 건데 너덜 내부 겨울 동안 미기상학적인 현상이 발생하였고 좌우간 복잡한 내용에 의해서 얼음이 박박 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제적으로 해서 학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거는 바로 얼음골이 생물 자원의 보고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구의 온난화 영향으로 식물의 식생이 점점 이제 북방 한계선으로 해갖고 북쪽으로 이동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고산식물들이 멸종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음골이 그러한 귀중한 식물의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13년 산림청하고 국립수목원이 풍열지역 25개설을 했더니 총 365종의 식물이 분포되는데, 아래 사진 것처럼 이거는 북방에서 저기 오는 식물종인데 눈측백 같은 게 거기에는 자라더라 이거죠. 이래갖고 얼음골이 세계적인 지질 가치도 있지만 생물학적인 가치도 매우 풍부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리만 있습니까? 뭐냐면 얼음골에서 여름에 얼음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2009년인 경우 4월에 얼음이 싸그리 없어지더니 보통 10년마다 한두 번씩 이런 경우가 찾아온다 그럽니다. 그 이후로서는 늦겨울까지 내린 눈이 얼음골에 남아 차가운 지하수를 만나 찬 공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겨울철에 강수나 강설이 큰 영향을 미칠 때는 다음에 생기지 않는다. 그랬는데 뭐 일부 학자들은 지구 온난화 현상에 따른 이상 고온 현상, 아래와 같은 엘니뇨 현상 때문에 그렇게 생길 수 있다. 즉 고온 현상으로 차가운 공기 축적 부족으로 얼음 넣어다 이거죠. 자, 이와 같이 하여튼 밀양의 얼음골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밀양에 있는 얼음골 주변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볼만한 데가. 우선 얼음골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천왕사가 있는데 예전에는 빈곡사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우측에 있는 게 천왕사의 석불자상의 보물인데, 이게 중요한 거면 여기만 딱 들어가면 바로 아래와 같이 얼음골이 안내판에 곧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 몇백 미터 가면 된다는 얘기고, 여기에서 유명한 게 얼음골에서 왼쪽으로 한 200~300m만 또 가면 가마볼 협곡 사이에 가마볼 폭포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이게 흘러내린 계곡물에 의해서 두터운 안반이 깎여 계곡이 마치 가마솥을 걸어놓은 아궁이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가마부리소라고 그러는데, 요게 그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돋구는 게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암가마불, 왼쪽은 수가마불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남성하고 여성을 상징하는데, 처음 가서 보더라도 어느 게 남성이고 어느 게 여성 폭포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뿐입니까? 그 옆에 얼마 안 돼서 그 유명한 시래호박소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밀양 8경 중 하나인데, 아래 사진만 보셔도 보통이 아니죠. 하얀 화강암에 연못이 마치 절구의 이제 일종인 확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호박소 또는 구연인이라고 그래요. 그랬는데 여기에 뭐 전설이 없을 리가 있습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호박소에 용이 있었는데 깊이는 헤아릴 수 없고 가뭄에 범의 머리를 넣으면 물이 뿜어 나와서 곧 피가 되었다. 이거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가뭄이 계속될 때 기우제를 지은 후 이곳에 호랑이의 머리와 돼지 머리를 넣으면 곧 비가 내린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우제를 지낸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우리나라의 조선 역사에 아주 중요한 한 장이 된다는 거죠. 그 유명한 전필제 김종직의 시가 구연입니다. 바로 여기를 이제 뜻하는 건데, 태수가 구연에서 기우하는 사실을 빗대어 수령이 진실로 백성을 근심하면 사사로운 일에 마음을 쓰지 말고 천시와 인사에 순응해야 한다는 뜻인데, 요게 무슨 적이냐면, 함축이 되려면 김정지에게 조의제문을 줘갖고 연산군 때 무오사와의 빌미가 되죠. 바로 그것이 빌미되는 얘기가 바로 지금 이 구연이라는 건 우측에 있는 시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김종직은 무오사와 때 부관 참시를 당하고 이랬었죠. 하여튼 저기 있는 구연을 잘 읽어보시면 이것의 호박소가 어느 만큼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호박소에서 조금 가면 국내 최대 억새 군락지인 사자평이 나오는데, 이게 무려 125만 평이나 됩니다. 이것이 9월에 개화돼서 10월 중순서부터 11월 초에 그냥 가을철엔 밀양의 비경 중에 비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욱더 잘 알려진 거는 허준과 유이태의 얘기입니다. 허준의 스승인 유이태가 허준에게 모든 의술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유이태가 죽기 전에 허준에게 밀양 얼음골로 오라는 거예요. 가서 쫙 봤더니 얼음골에 유이태가 죽어서 이제 딱 누워있는데, 유서에 의사는 인간의 신체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시체로 의학 정진 계기를 삼아라. 그래갖고 허준이 박박 해부두고 해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의학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학자들은 이 말에 대해서는 단연코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첫 번째는 허준이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 이유는 동의보감에서 잘 알려진 신형 장구도, 인체 해부도가 나오는데 황당한 얘기들이 있어요. 뭐냐면 심장은 피어나지 않은 연꽃까지 생겼는데 심장 가운데는 구멍이 9개 또는 7개가 있다. 근데 여기도 또 좀 달라요. 지혜로운 사람은 심장에 7개의 구멍과 3개의 털이 있고, 중간 정도 지혜로운 사람은 구멍이 5, 털이 2개. 지혜가 낮은 사람, 그러니까 머리 나쁜 사람은 구멍이 3개, 털이 하나 있고, 보통 사람은 구멍 2개, 털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구멍이 하나만 있으면 몹시 어리석은 사람, 심장에 아주 작은 구멍이 하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인체를 보지 않은 사람의 남의 기록을 박박 썼다는 거죠. 자, 이랬는데 여기에서 앞에 여기는 허준과 유이태의 전설은 완전 코미디입니다. 그 왜 그러느냐면, 첫 번째, 유이태라는 분은 허준이 사망한 100년 후에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유이태는 맞은편을 홍역치료소를 저서를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허준을 어떻게 만나요? 유이태가 100년 밑에 사람입니다. 차관 현재 밀양의 어른골에는 사람이 들어갈 만한 동굴이 없어요. 그래도 밀양시청에서 이걸 가만둡니까? 근처에 있는 아래 동굴을 글쎄 동이동굴이라고 그래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설은 계속 만드는 거고, 거기에다가 어른골 들어가기 직전에 아주 거대한 전당인 동의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동의각에서 1년마다 제례를 지내고 그런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얘기를 해서 밀양의 어른골을 얘기를 드렸는데, 밀양의 자랑은 또 하나의 미스테리가 있죠.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그 징조를 가리켜주는 걸로 해서 비석이 땀을 흘린다고 그러는데, 요 표충 비석, 땀 흘리는 비석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